현지에 있는 지인들과도 얘기를 계속 해보면 거의 2월 이후에 지옥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수치 한 7, 8배 수준으로 사망자가 잡히는 거고, 네네네. 시장에서 좀 걱정하시는 게 지난 12월 달에 시안시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셧다운이 되고 더 끌어내릴 정도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는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연구원님께서 이 중국 쪽 전문이시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뭐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 만다 그걸 떠나서 한국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 쪽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크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각도로 이 중국 시장 점검, 그걸 통해서 또 한국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촬영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대폭락이 찾아왔었는데 네. 다시금 지금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약간 좀 혼란스러운 네.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 급락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확진자가 확 늘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이 중국을 뭔가 너희가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중국 쪽에 대한 제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을 뭐 상폐시킨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중국의 확진자 증가. 그래서 주요 도시를 폐쇄한다. 그런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촬영하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본토의 신규 확진자는 뭐 유증상, 무증상으로 얘네들 나눠서 발표하는데 네네. 대략 한 2,000명, 3,0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뭐 이제 한국에 비하면야 당연히 세 발의 피 수준을 보실 수 있지만 중국의 그 방역 강도는 뭐 한 명당 대비해서 저희 한 100배 수준의 그렇죠. 방역 강도 쓰다 보니까 네네. 확진자 수 자체는 2년 만에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일단 오늘은 검사 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대비 한 3,000명 넘는 숫자 대비해서 내려갔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아시는 대로 이제 상하이나 션전시 두 개 도시가 이제 일선 도시 중 4개 중에 2개인데 네네. 2개가 이제 중국 표현으로는 락다운이라기보다는 세미 락다운, 그러니까 부분적 봉쇄라고 표현은 하고는 있는데 네네. 심천은 사실상 대회에서 좀 들어가는 게 이제 거의 막힌, 거의 락다운 상태로 보시면 되고, 네네. 알고 계시는 심천의 뭐 항구라든지 항만도장 스탑된 상태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학교나 이런 쪽이 못 가는 거고, 밀접이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제 일종의 뭐 아파트 같은 데서 나왔다면 아파트 자체가 이제 폐쇄되는 네네. 세미 락다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나오는 숫자 중에서 한 8, 90%는 길림성, 저희 이제 연변 자치구라든지 네네. 그쪽 동북 삼성 중에 한 성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일선 도시들 지금 락다운은 했지만 그쪽 도시들은 100명, 200명 이내로 지금 일단 억제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저희도 지금 오미크론 겪고 있지만 네. 막는다고 쉽게 막아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네네. 확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렵게 좀 통제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지금 제로 코로나를 동태라는 표현을 붙여서 그러니까 네네. 동태식 그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동태라고 한다면 뭐 능동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네. 좀 유연하게 하는 식의 이제 제로 코로나를 쓰겠다라고 2월부터 좀 표현법을 바꿨고 또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이제 7일로 좀 단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코로나 직후가 생각나는 아주 강력한 지금 통제는 하고 있는 셈이라서 소비나 서비스업이 가뜩이나 지금 하강 압력을 원래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2분기까지 영향은 좀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사실은 저희도 2월달 전망에서 네네.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만 전인대 후부터는 실질적인 완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측을 드렸고 네네. 그렇게 했던 근거는 2월 달에 그 중국 정부가 약간의 복선을 좀 깔았죠.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된 뭐 팍스로비드 같은 승인도 좀 있었고 실제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그 어떤 그 좀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네네. 결정적으로 제로 코로나 유지하는 이유는 홍콩 쪽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네네. 홍콩 쪽이 터지는 양상 자체가 네네. 대한민국, 싱가포르 같이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치명률이나 사망자 수가
낮은 거 대비해서 네네. 홍콩은 이제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시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현지에 있는 지인들과도 얘기를 계속 해보면 거의 2월 이후에 지옥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뭐 260명 이렇게 잡히는데 우리나라의 같은 수치 한 7, 8배 수준으로 사망자가 잡히는 거고 네네네. 이게 저희가 이제 사후적으로 좀 보면은 홍콩이 실패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3차 접종률이 굉장히 낮고 네.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장년층이나 80대 이상, 70대 이상의 접종률이 네. 10% 미만. 아. 상당히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신뢰도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이 있어서 국내 저희 대한민국처럼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나 네네네. 이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은 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네네. 결국에는 백신 접종률이 떨어졌던 부분이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 얘기를 자세히 드린 이유가 네네. 기본적으로 홍콩의 상황이 베이징, 상하이에서 안 벌어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홍콩 상황이 지금 확진자는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네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했다면 중국 정부도 과감하게 좀 위드 코로나를 고민을 했겠지만 아마도 이제 홍콩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금 홍콩의 백신 접종률이나 3차 접종률과 거의 본토가 유사하기 때문에 홍콩과 양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홍콩에 지금 나오는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제가 본토에 대입을 해보니까 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확진자가 그 정점을 지나는 기간이 혹시 본토에서 벌어지게 되면 네. 거의 매일 20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통계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끔찍한데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네네. 보기에는 전에 경기도 나쁘고 상황도 저런데 네네네. 저거 뭐 거의 이제 뒷북으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도 보시고 좀 의아하게 보실 수는 있지만 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쪽 당국자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백신 논란이 있는 시노백이라는 자국 내 그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저희 과거에 최근에 이제 얀센이나 이런 것처럼 화이자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신뢰가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진자를 나오는 대로 지금은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3차 접종이나 이런 것들과 중장년층 접종률을 최소한 대한민국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자신 있게 좀 열 수 있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7월 달에 뭐 그 아시아 올림픽이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3년임 결정이 되는 당대회 전까지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네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분기까지는 네네. 아주 실질적인 완화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은 네네. 분명히 좀 부진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최근에 중국 증시가 3월 이후에 급락한 것도 네네. 저는 아주 주축 요인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어서 생긴 원인으로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홍콩하고 본토 상황이 방역에 대한 파착도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 부진의 상당 부분 원인이라고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 4월까지는 최소한 홍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본토에도 좀 시사점을 좀 줘야지만 네네네. 본토 위정자들도 어느 정도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외인 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개념이 있어서 사실 맞으라고 하면 많이 맞았을 줄 알았는데 사실 뭐 3차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낮고 그런 상황이네요. 본토랑 네. 홍콩은 다릅니다. 홍콩은 네네. 방역 당국이 그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고요. 홍콩은 워낙 그 봉쇄에 성공을 하고 초반에 좀 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홍콩 시스템 자체가 지금 주인이 좀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홍콩 방역 당국도 잘 믿지 않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락다운을 시킨다는 걱정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좀 적극성이 떨어졌던 거고 네네. 본토는 당연히 이제 맞으라면 맞는 데고 네. 상당히 인내력도 좋은 편인데 네네. 아무래도 물량이라든지 네. 그 파급 그 보급 속도 자체가 조금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대비해서는 좀 느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중국 정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긴박하게 대응을 못했다. 그 부분도 역시 좀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 대비는 잘 견조했거든요. 네. 중국 본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럼 한 2분기까지는 좀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2월 달에 전망을 드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과소평가한 부분이 홍콩의 상황, 그리고 홍콩의 상황을 보는 이제 본토 당국자들 입장이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최대한 유연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도 중국에 10년 살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탑다운식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들은 한국 대비해서 굉장히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그 오미크론이 저희가 겪어봤지만 이렇게 완벽히 막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산발적인 확진자, 그러니까 이번에 3,000명씩 나오는 것들 한 번은 피크를 지나도록 네네. 억제는 시킬 겁니다. 근데 결국에 지역별로 지금 거의 32개 성 중에서 28개 정도 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개별 지역에서 또 100명, 200명씩 나오는 건 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런 국면이 좀 더 이어져서 중국 서비스업 쪽 중심으로 좀 충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좀 걱정하시는 게 지난 12월 달에 시안시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맞아요. 공장도 셧다운이 되고, 네네. 또 이번에 가뜩이나 공급망 이슈가 많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은데 네네. 중국발 인플레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번에 지금 터지고 있는 어떤 도시들이나 네네. 범위나 이런 것들의 부분은 아마도 전면적으로 공장을 끄게 만드는 식보다는 네네. 짧고 굵게 해서 최대한 조금 피해를 줄인, 즉 일부 산업이나 품목에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뭐 전력난이나 네네. 광범위한 지역에서 퍼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겪어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1위 확진자 수라는 그런 오명을 안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종식되기 위해서는 다 걸려야 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 중국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방금 전에도 네. 뭐 일부 산업 품목이나 그런 거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국 증시가 이 네. 중국과 사실 커플링돼서 연동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뭐 GDP 대비 수출 비중 국가별로 살펴봐도 네, 네. 중국이 큰 편이고 네. 그래서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역시나 한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한 4분기부터 해서 1분기까지 네네. 중국이 경기 둔화라든지 네네. 각종 규제라든지 또 헝다그룹으로 불렸던 부동산 경기 관련된 우려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거의 상당 부분은 중국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은 됐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나 네.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은 대체로 저희가 보는 지표가 결국엔 뭐 경기 지표하고 네. 물가 쪽에서는 생산자 물가 같은 그런 것들이 일단은 10월 달을 저점으로 중국의 선행 지표들은 네네. 대출이나 재정 이런 지표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2분기 정도면 중국은 경기 바닥 확인은 충분히 하고 네. 바닥 확인에서 좀 올라오는 환경이 되니까 네네. 국내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저희가 경기 쪽의 내수나 영향을 받는 것들은 네. 이제 조금 그 특정 섹터로 남는 정도가 아닐까. 최악은 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대신 이제 방역을 이제 강화를 해서 2분기까지 계속 셧다운이 반복이 되거나 네네. 내수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중국에 파는 물건들은 B2B로 중간재나 그렇죠. 부품, 소재를 통해서 거쳐서 가는 것들이거나 네. 혹은 그쪽에서 조달을 해서 원재료를 국내에 의존을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을 주게 되는 것들이게 될 텐데 네. 아마도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이번에 여러 번 중국이 셧다운했던 것들을 뭐 PMI 데이터나 여러 가지 보면은 네. 그쪽의 서비스업에 좀 영향이 큰 거지 결국에는 제조업 쪽의 충격은 네. 작년에 있었던 그런 석탄 가격 폭등 이후에 뭐 전력난이 9월, 네네. 10월에 2달씩 벌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면 네네. 국내에서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성장률 우리나라 둔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특정 산업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드려야겠지만 네. 그 이미 중국 경기는 작년 6월 달부터 네. 피크를 치고 네. 쭉쭉쭉 떨어져서 네.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비 4.1%까지 떨어졌고 이번 1분기도 4% 초반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과거에 이제 19년 때까지는 6% 성장을 했고 네네. 팬데믹 때도 그래도 5.1% 정도 2년 평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확연히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워낙 주식시장이 빠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코스피 전반적인 대형주들이나 네네. 중국 관련주, 특히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중후장대들은 네네. 전체적으로는 반영했다. 여기서 더 반영해서 락다운 이후에 네네. 소비가 걔네들이 좀 나쁘다고 해서 네. 특정 뭐 화장품이나 네네. 이런 것들의 그 회복 지연은 있겠지만 네네네. 더 끌어내릴 정도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는 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은 했다는 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네. 중간재를 수출하다 보니까 네. 뭐 철강이라든지 뭐 아니면 화학 이쪽이 이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악재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만약에 뭐 락다운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작년처럼 막 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뭐 악재를 반영해서 네. 급락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상반기에 중국이 이제 뒤에서도 이제 전인대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그 인프라 투자나 이런 재정 집행을 네네. 되게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2월 달에도 저희 중국의 건설업이나 토목공사 관련된 PMI 같은 데이터를 보면은 네네. 이미 상당 부분 반등을 했고, 실제로 3, 4, 5월 달에 열심히 이제 건설업 쪽인 그 정부 주도하는 SOC라든지 네네. 제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소비보다는 투자가 저희가 좋아 보이고 네네. 투자 안에서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좀 견인을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중국 인프라 투자 좋아지면 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의 뭐 중국 관련된 기계, 철강, 비철이라든지 네네. 또 부동산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1분기 정도를 저희가 바닥으로 보고는 있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은 아무래도 그 투자와 소비 사이 정도에 있는 화학 같은 쪽의 수요를 또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국내 그 중국 관련주 중에서 대표 주자들이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철강, 화학, 정유 또 이런 또 반도체도 중간에 좀 껴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저는 중국이 2분기에 락다운 제외한 이런 투자 쪽의 모멘텀이 좀 도와지면서 어느 정도는 지탱이나 혹은 네네. 상승을 좀 유도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